제조물 체계법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결함을 쓰시오. 제조물 체계법에서 세 가지의 결함은 제설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 책임법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결함은 제설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표시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제조물 체계법상 결함의 종류에 대해 정의하시오. 결함은 제설표, 그래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의 원래 의도와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하고,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좀 너무 길어서 파랑색으로 단축시켜서,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원래 의도와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물이 원래 의도와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상의 결함이고요. 설계상의 결함은 피해나 위험을 줄 수 있었던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설명, 지시,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에 의해 피해나 위험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상의 결함은 설명, 지시,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에 의한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L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실은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물 체계법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제조물 체계법 성립 요구 조건을 쓰시오.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한 경우. PL법에서 제조물 책임 예방 대책 중 제조물을 공급하기 전 대책 3가지, 제조물 공급을 하기 전 대책 3가지는 제조상의 결함 예방 대책, 설계상의 결함 예방 대책, 경고 라벨 및 사용 설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세탁기 작동 중 세탁기의 문을 열었을 때 세탁기를
멈추게 하는 강제적인 기능과 그 기능의 설명은, 즉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기능을 인터럭 시스템,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인터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위험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 커버 등이 개방되면 그 기계를 가동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안전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 작업관리 문제 해결 절차 중 다음의 대안 도출 방법은 무엇인가? 구성원 각자가 검토할 문제에 대하여 메모지를 작성을 하고, 각자가 작성한 메모지를 오른쪽으로 전달하고, 메모지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읽은 후 해법을 생각하여 서술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전달. 자신의 메모가 돌아올 때까지 반복하는 것. 마인드 멜딩은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생각을 살려서 많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멸융합 주파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전멸융합 주파수 CFF. 전멸융합 주파수는 빛을 일정한 속도로 전멸시키면 깜빡거리어 보이나, 전멸의 속도를 빨리 하면 깜빡임이 없고 융합된 연속된 광으로 보일 때, 이때 주파수를 전멸 주파수라고 합니다. 전멸융합 주파수는 피곤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추 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 피로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때나 멍하게 있을 때는 CFF가 낮고, 마음이 긴장되었을 때나 머리가 맑을 때는 높아진다. 전멸융합 주파수, 즉 CFF는 빛을 일정한 속도로 전멸시키면 깜빡거려 보이나, 전멸의 속도를 빨리 하면 깜빡임이 없어지고 융합된 연속된 광으로 보일 때, 이 주파수를 전멸 주파수라고 하고, 전멸 주파수는 피곤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 피로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때나 멍하게 있을 때는 CFF가 낮고, 마음이 긴장되었을 때나 머리가 맑을 때는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 부하가 증가하면 부정맥 지수는 감소하고, 정신적 부하가 감소하면 전멸융합 주파수는 증가한다. 정신적 부하가 증가를 하면, 즉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부정맥 지수가 감소하고, 감소를 하고, 정신적 부하가 감소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전멸융합 주파수가 증가한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현상을 부정맥이라고 하고,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정맥이라 한다. 맥박 간격의 표준 편차나 변동 계수 등으로 표현되며, 정신 부하가 증가하면 부정맥 점수가 감소한다. 전멸융합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빛은 일정 속도로 전멸시키면 깜빡거려 보이나, 전멸의 속도를 빨리 하면 깜빡임이 없고 융합되어 연속된 광으로 보일 때 전멸 주파수이고, 피곤함에 따라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 피로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잘 때나 멍하게 있을 때는 CFF가 낮고, 마음이 긴장되었을 때나 머리가 맑을 때는 높아진다. 정신적 부하가 증가하면 부정맥 지수는 감소를 하고, 정신적 부하가 감소하면 전멸 융합 주파수가 증가한다. 열 교환 방정식을 쓰시오. 열의 축척은 대사 마이너스 증발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대륙 마이너스 한일, 즉 S는 M-2
플러스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W. 신체에 저장되는 열은 대사에 의한 열 마이너스 증발에 의한 연손실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에 의한 열 교환량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와 전도에 의한 열 교환량 마이너스 수행한 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60분 작업 중 3분간 산소 소비량을 측정했더니 57리터의 배기량에 산소 14%, 일산화탄소 7.4%가 측정이 됐고 산소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시오. 단 공기산소는 21%, 질소 79%입니다. 분당 흡기량은 100% 마이너스 산소 마이너스 이산화탄소를 하고 이것을 질소 %로 나눠준 후 곱하기 분당 배기량을 해서 분당 흡기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테이블에 보면 10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4% 이 값을 79%로 나눠주고 곱하기 분당 배기량이기 때문에 57리터를 3으로 나눠줘서 값을 구하면 18.9 리터 per minute이 나오고 이 값을 가지고 즉 분당 흡기력을 이용해서 산소 소비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산소 소비량 구하는 것은 21% 곱하기 분당 흡기량 마이너스 측정한 산소양 퍼센트 곱하기 분당 배기량 초기 산소량 0.21 곱하기 분당 흡기량인 18.9 마이너스 배출된 탄소 퍼센트 0.14% 곱하기 배기량 57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31리터 per minute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 에너지 소비량은 산소 1리터당 열량을 우리가 5kcal per 리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산소 소비량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31 곱하기 5를 곱해주면 6.55 kcal per minute이 나옵니다. 최대 산소 소비량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작업의 속도가 증가하면 산소 소비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작업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산소 소비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이 되는 수준에서의 산소 소모량. 최대 산소 소모량은 작업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산소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작업 속도를 증가하더라도 산소 소비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 수준에서의 산소 소모량이다. 생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 즉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량을 기초대사량 BMR